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게이트와 관련해서 어, 할까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이 부패 게이트를 대장금 게이트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일확천금 게이트 이렇게 줄여서 대장금 게이트 이렇게 예, 부르고자 하는데요. 뭐더 머리에도 그 각인이 되고 이 게이트의 어떤 본질을 딱 꿰뚫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제 유튜브라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대장금 게이트 이렇게 부를까 합니다. 사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시행사에게 큰 이득을 안겨주는 것이 통상의 경우이죠. 그러니까 시행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큰 그 리스크를 안고 또 부동산 개발 사업에 나서는 것인데요.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실패하면 시행사는 이제 사기꾼 신세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이 시행사가 어느 정도 큰 이득을 얻는 것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음.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이득을 얻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정, 불법, 부패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그러한 어, 어떤 부정비리, 부패가 있는 데 있어서 어떤 기득권 카르텔이 개입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른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 대한 어떠한 그 회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이고 바로 이 이제 대장금 게이트의 본질은 이 의혹의 본질은 바로 그것이죠. 이러한 시행사에게 큰 폭리를 거대한 막대한 이득을 안겨준 거에 대해서 뭔가 그런 기득권 카르텔이 개입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어, 무늬만 공용 개발이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형식은 외형은 뭐 민관 합동의 어떤 공용 개발이지만 실질은 이건 민간 개발이 아니냐. 속사를 까지고 보니까 이건 뭐 민간 개발이나 다름이 없고 그리고 그러한 시행사가 이 대장금 게이트, 이 대장금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시행사가 막대한 이득을 얻는 데 있어서 뭔가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카르텔이 개입이 돼서 이러한 시행사의 어떤 폭리에 원인을 제공한 것 아니냐. 이 의혹이 지금 이 대장금 게이트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뒤집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좀 더 이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이 아파트, 이런 아파트를 수분양자들이 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었는데 이러한 외형만 공용개발이고 실질은 민간 개발이어서 그러니까 민간 택지인 경우에는 이 2014년인가요? 그때부터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됐던 것이 2014년부터 폐지가 되어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 더 낮은 가격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공영 개발이라고 하는 그것이 충실히 이행이 되었다면
그렇게 됐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실은 민간 개발로 이루어진 데 있어서 뭔가 그들만의 카리텔이 그것을 좌지우지했던 건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이 대장금 게이트의 본질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적어도 이재명 지사는 자기가 무슨 큰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무슨 큰 그 업적이 있는 양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불거져 나오고 있는 이 게이트 의혹에 이 판을 깔아준 이 결정권자로서 적어도 최소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관리를 하고 했다면 지금 이 여기저기서 지금 불거져 나오고 있는 그런 의혹들을, 문제점들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냥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그 책임. 성남시가 기초자치단체인데요. 이 어떻게 보면 규모가 작다고 할 수 있는 이 성남시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게 된 데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하지 못했는데 그 성남시보다 규모가 수백 배가 되는 이 대한민국을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능력과 자질이 있는가? 저는 또 그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고요. 이 대장금 게이트와 관련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뭐 누가 돈을 많이 벌었고 누가 많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아니라 저는 이 대장금 게이트로 인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현 한국의 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가질 어떤 좌절, 분노, 저는 이것이 가장 지금 걱정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여기저기서 이 대장금 게이트에서 이 기득권 카르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 결혼 걱정, 이 고민 속에서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소수의 지금 이 기득권 카르텔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확천금 횡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은 우리 대장금 게이트와 같은 이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 반감이 결국은 반자유주의 성향을 증폭시키는 건 아니냐. 능력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이 기득권 카르텔에서는 자기들은 영원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 체제 시스템에 대한 분노, 회의감을 갖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바로 이 틈을
이들에게 다가와서 이들의 분노, 자존감을 증폭시키고 하는 이런 이른바 극렬 세력들이 이들의 이런 마음에 파고들어서 이들의 반사회적이고 반자율적인 그런 생각을 더 심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은 사회는 세대 간 갈등 분열 또는 계층 간 갈등 분열, 이것이 더 심화될 것이고요. 그러한 사회적 분열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적지 않다는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갈등 분열, 세대 간 갈등 분열, 계층 간 갈등 분열 양상을 보십시오. 그것으로 해서 우리 얼마나 사회적인 비용이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대장금 게이트와 같은 사태가 계속되면 될수록 또는 그러한 사회적 분열, 갈등의 씨앗은 점점 많아진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극단적 선택까지 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누구는 그 권력과 정보를 독점을 해서 소수의 어떤 기득권, 가로되는 정보와 자본을 독점을 해서 행제를 한다면 이 젊은이들과 자영업자들에게는 희망을 빼앗는 것이죠. 꿈을 빼앗는 것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우리 사회 체제에 대한 기대를 빼앗는 것이죠. 결국은 그러한 사회적 분열과 갈등에서는 포퓰리즘이 만연하게 되는 것이고 이른바 포퓰리스트가 등장을 해서 이 우리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포퓰리스트,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선동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사회는, 우리 한국 사회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 베네수엘라로 갈지 뭐 모르겠지만 그 결과, 그 파장은 우리가 어떨지 알 수는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중에 대장금 게이트 진상이 규명이 돼서 특검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뭐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뭐 특검이든 아무튼 수사든 이 대장금 게이트의 진상이 규명이 되고 거기에 범법자들이 나오게 되면 그들은 뭐 법적 책임을 지겠지만 그들이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 젊은이들과 자영업자들의 그런 분노, 좌절이 과연 식혀지겠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장금 게이트, 제2의 대장금 게이트가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대장금 게이트가 나오지 않게 하는 사회적인 제도, 룰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그런 관점에서 그러한 제도적 시스템을 만들고 사회적 룰을 만드는 것. 그래서 누가 집권을 하든, 어느 세력이 좌가 집권을 하든 우가 집권을 하든
이 대장금 게이트가 나오지 않게 하는 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제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유법치 센터라고 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인 시스템, 제도, 룰이 그냥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다음에 대선에서 우파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제2의 대장금, 제3의 대장금 게이트가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대장금 게이트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이제 신조어를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바로 제 머리 위에 보이는 유권 횡재, 무권 횡사. 이른바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은 횡재를 받지만 이른바 그런 권력이 없는 일반 평범한 시민들은 최악의 경우 이렇게 코로나 시대의 자영업자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영업자들처럼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 거.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과 같이 유권 횡재, 무권 횡사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무거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